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오늘 용산에서는 대통령 부부 관련 없다며 구명 로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장도 강력 대응, 용산도 강력 대응, 강력 대응 정부인가 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JTBC에서는 보란듯이 단독으로 이종호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연락되는 것처럼 말해 추가 보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JTBC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평소 이종호 씨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의 모임에서 해병대에서도 사성 장군이 나와야 한다. 그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아니지만 실제로 올해 삼성이던 합창 차장 자리가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신고자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실체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씨는 JTBC 취재진에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아는 것은 맞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 때 알게 됐다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 더 큰 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현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현주, 최혜병 주공 관련 수사 외압에 윤통의 개입은 정황상 어느 정도 심증이 굳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사 외압이 순수한 공적 의도였었다면 크게 문제 삼기 어렵다. 그래서 왜 임성근 사단장을 그렇게까지 구하려 했는가가 문제된 거였다. 만일 그 동기가 사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아내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등등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수사 외압 즉 직권남용 행위를 한 것이다.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고 헌법 정신의 중대한 위반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정의는 실현된다.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점점 더 드러날 것이다. 버틸수록 더 심각한 진실이 나올 듯하다. 윤통 내에는 이래도 아니라고 시침이 뗄 건가? 이제는 숨기기 틀렸다. 국민들이 사건의 전모를 다 알아버렸다. 이 이상 거짓말하거나 둘러대는 게 민망하지 않은가? 국힘 의원들이여 감싸줄 걸 감싸야지 않는가? 이제 그만 버티고 특검 제1결을 포함 전국을 수습하는 수순을 밟길 바란다. 이런 상태로 과연 윤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어서 곽상원 원내부대표 자진 사퇴.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추가 입장을 안 밝히던 곽상원 원내부대표가 결국 자진 사퇴한다고 합니다. 오늘 곽상원 의원이 검사 탄핵 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무리를 빚어 송구하다며 원내부대표직을 자진 사퇴했고 이에 원내 지도부는 곽의원의 원내부대표 사의를 수용하고 주의 조치했다고 합니다. 민주 원내대변인 곽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무리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은 확고하고 변함없음을 확인했다며 결과적으로 당론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를 표명한 점을 참작해 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넘기면 공식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안철수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돼 공식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그쪽하고는 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곽 의원도 당론 채택된 것을 확실히 인지했으면 찬성표를 했을 것이라고 지도부에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인 곽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TF 공청회도 불참했다고 합니다. 일단 원내 부대표인데 당론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당론 인지했으면 찬성 표결했을 것이라고 하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내부 대표의 검찰개혁 TF 소속인데 몰랐다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이어서 민주 최고위원 후보 명단 떴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대표 선거에 총 3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3명, 원내 8명, 원내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원내에서는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이성윤,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의원이 후보로 나섰고 원외에서는 박안희 청주시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박진환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4일 예비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 후보 중 본선에 오를 8명을 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며 국진과는 차원이 다르게 좋은 후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다만 당대표에 나오는 전 여시제 북경사무소 소장 김지수 후보는 재뿌리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김지수 후보가 속한 요즘 정치라는 곳을 보니 함께하는 인물에
박성민의, 권지웅의 하원기에 안 봐도 비디오겠는데요. 한편 오늘 이재명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중 채널A 기자와의 문답도 화제입니다. 채널A 기자, 윤석열 탄핵을 하는지 안 하는지 OX로 답해달라. 이재명 대표, 세상에는 OX로만 답할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교육이 문제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민주당이 탄핵을 할지 안 할지를 묻기 전에 국민들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살펴보고 탄핵 당할 일을 하지 마라. 이상한 기자 질문에 현답으로 제대로 일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수진 변호사, SBS에도 정정보도 받아냄. 한편 조수진 변호사 역시 끈질기게 언론들에게 정정보도를 받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수진, SBS에서 15번째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SBS는 조수진 변호사는 아버지 가해 변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증인 신문재판 다녀온 길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네요. 요즘 길 가다가 제 변호사 사무실 엘리베이터에서 헬스장에서 처음 만난 분들이 다가와 응원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몇 년이 걸리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정보도 측은 너무 조용한 상황인데요. 8시 뉴스에서라도 대문짝만하게 보도해야겠습니다. 민사 쪽으로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번외 100만 가구 공급한다더니 수도권 주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윤 정부가 계속 때려맞고 있습니다. MBC, 윤 정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확실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공급 실정은 목표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심지어 서울은 어떨까요? 목표의 20%도 못 채웠죠. 게다가 건설사들은 지금 집을 못 짓겠다고 주저앉는 판인데 정부는 공급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당초 이달 완공 예정이었는데 아직 골조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를 교체해 반년 만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올해 입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16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2년간 전국에 10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올해 5월 기준 공급 물량은 그 절반인 51만 3천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목표치인 19만 가구에 18%인 3만 5천 가구만 공급됐습니다. LH가 내놓는 공급 택지마저 번번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데요. 이 정도면 건설 경제지들이 윤 정부를 때려야 할 텐데 아파트 어디가 상승했다, 저기가 상승했다, 뭐 이런 기사만 쏟아내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 제 차엔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 의무화는 무역 마찰 가능성이 있어라며 의무화엔 부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정부 D급 장관답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